남미 지역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최근에 S&P 500 지수에 편입된 테라다이는 무슨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래서 메르카도 리브레와 테라다이는 지금 매수하기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르카도 리브레와 테라다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남미 지역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총 18개의 나라에서 운영 중이며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죠. 비교적 최근에는 페이먼트 사업도 매우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크게 6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6가지 서비스는 2가지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와 관련된 서비스들인 마켓플레이스와 물류가 있죠. 이커머스와 관련 없는 서비스들은 핀테크 플랫폼, 광고, 신용, 웹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사업인 마켓플레이스부터 살펴보죠. 제3의 셀러가 마켓플레이스에 물건을 올리고 소비자가 해당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전 세계의 커머스 웹사이트들 중에서 7번째로 방문율이 높은 플랫폼이라고 하죠. 판매 대금의 16%가 수수료로 지불이 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이보다 1.5% 높은 17.5%가 지불되죠. 상당히 높은 수수료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 높은 수수료에는 배송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제 배송과 관련된 물류 사업을 살펴보죠. 제3의 물류업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기본 사업 모델이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메르카도 리브레는 풀필먼트와 창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셀러들의 편의성 및 바이어들의 물건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있죠. 한국에서는 사실 당연한 배송 트래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지스틱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마켓플레이스에 해당 제품을 더 많이 노출해준다 합니다. 즉 셀러들에게 강제적으로 로지스틱 솔루션을 사용하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최근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페이먼트, 핀테크 사업 영역입니다. 파고라고 불리며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간단하게 페이팔과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월렛을 제공하며 은행 계좌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디지털 은행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남미 지역에서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꽤 많아 은행의 대체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엠포스도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파고로 일반 상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 합니다. 더불어 엠포스 기기로 카드 결제도 받을 수 있다 하며 이런 측면은 스퀘어와 비슷하죠. 신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퀘어나 페이팔처럼 셀러들에게만 대출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물건 판매량으로 얼마를 대출해줄지가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소비자들에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한 결제 대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합니다. 소비자에게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만 일단 제공하고 있다 하죠. 당연히 셀러들이 상점을 만들고 등록할 수 있는 샵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자동으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되며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다 하죠. 유료 버전에는 부가 기능들이 따라온다 합니다. 통계 기능, 재고 관리 기능 등 판매 및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들이겠죠. 광고 상품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의 본인 상점 및 다른 SNS들처럼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겠죠. 클릭 비례인 CPC와 노출 비례인 CPM 둘 다 제공한다 합니다. 이제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매년 20%에서 30% 정도로 성장 중입니다. 2019년도에는 2.29 빌리언 달러, 2.7조 원 정도를 벌었죠. 순이익은 아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비례하여 생각해보면 확장을 위하여 0 정도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48%로 꽤나 높은 편이지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발생하는 반면 페이먼트 및 물류 사업 영역은 확장을 하고 있기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보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마케팅 비용만 줄이니 바로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분기별 순이익 추세를 보면 슬슬 흑자 전환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증자를 통하여 1.8 빌리언 달러, 2조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하였죠. 시장의 규모도 알아봐야겠죠. 남미 지역의 총 인구는 6억 5천만 명 정도이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3억 8천만 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의 총 유저 수는 3억 2천만 명이죠.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 대부분은 메르카도 리브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보급률이 올라감에 따라 메르카도 리브레의 시장 점유율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커머스 성장을 촉진시킬 방법이 없어서 페이먼트 시장 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남미 지역 특성상 오프라인 상점들에게 무료로 엠포스 기기를 지급하고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세계로 전환시키려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디지털화되면 이커머스로
넘어올 테니 이때 메르카도 리브레의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죠. 남미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보면 총 커머스 시장의 4.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합니다. 보수적으로 매년 10%씩 성장한다 해도 메르카도 리브레의 매출이 매년 10% 플러스 알파만큼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죠. 페이먼트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페이먼트 서비스들 중 파고의 활성 유저 수가 가장 높거든요. 즉 파고를 설치한 유저들은 파고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팔은 유저 확장을 보이고 있으니 유저가 실제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결합시키면 긍정적이죠.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세일즈 멀티플이 23.4배로 현재 메르카도 리브레는 매출의 23배가 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싸긴 하다는 뜻이죠. 더불어 남미의 경제 상태를 저는 잘 모르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미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테라다인입니다. 테라다인은 반도체 자동 테스팅 기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산업 자동화 기기들도 만들어 팔고 있죠. 즉 공정 과정에 필요한 기계들을 팔고 있는 기업입니다. 총 4개의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죠. 먼저 가장 큰 반도체 테스팅 영역입니다. 기계를 통하여 해당 반도체가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있죠. 테라다인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50%를 침투해 있다 합니다. 불량품을 잡음으로써 완제품의 퀄리티를 높여주죠. 더불어 자동화 기기이기에 제품의 생산 시간을 줄여줍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는 여러 단계의 테스팅 기기가 필요한데 테라다인은 이 여러 단계에 필요한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테스트 영역입니다. 항공우주산업에 필요한 테스팅 설비를 판매하고 있죠. 더불어 HDD, SSD 등을 테스팅하는 기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회로를 테스팅하는 기기도 판매하고 있죠. 세 번째 영역은 와이어리스 테스트입니다. 통신 장비를 테스팅하고 있죠. 5G, IoT 기기 등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간 기기들은 전부 테스팅이 가능하다 합니다. 네 번째 영역은 산업 자동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죠. 대부분은 최근에 인수를 하며 확장시키고 있는 사업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르는 알아서 물건을 운반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으며 물류센터 또는 공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보이죠. 엔그리드는 팔이 달린 로봇입니다. 좀 더 섬세한 작업 또는 공장 라인에 설치를 할 수 있어 보이죠. 오토가이드는 무인 지게차를 만들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이 세 회사는 테라다인이 인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죠. 뭔가 하는 게 많아 보이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죠. 테라다인은 반도체 관련 제품의 기능성을 테스팅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불어 공정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도 판매하려 하고 있죠. 대부분 기계를 판매하고 있기에 B2B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보죠. 매출은 최근 몇 년간 성장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2.29빌리언 달러, 2.7조 원을 벌어들였죠. 순이익 역시 최근 몇 년간 올랐습니다. 467밀리언 달러, 5,600억 원 정도를 벌었죠. 자사주 매입을 500밀리언, 6천억 원 정도로 기업 규모 대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수익률 기준 0.5% 정도를 주고 있으며 늘려가고 있죠. 테라다인을 볼 때 저라면 산업 자동화 사업 영역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여러 회사를 인수하여 키우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테라다인이 이미 잘하고 있는 테스팅 기기 이후 단계들을 점유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반도체에 묶인 현 상태를 벗어나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이며 매출 비중으로는 총 매출 대비 13%나 되지만 적자를 보고 있죠. 이 사업을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현재 테라다인이 살만한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B2B 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매출이 몇 개의 기업에 몰려 있거든요. 상위 매출 5개의 기업이 총 매출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합니다. 즉 5개의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면 테라다인은 같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더불어 TSMC와 화웨이를 포함하여 이들과 관계된 기업이 상당히 많다 합니다. 중국 내수 기업이 아니기에 중국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전체적으로 제가 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88%의 매출은 글로벌이며 중국, 대만, 한국에서만 53%의 매출이 발생한다 합니다. 마진은 제조업치고 굉장히 높은 편이죠. 매출 총이익이 58%로 시장 경쟁력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사줄 주체가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테라다인을 투자하시려면 일단 반도체 시장은 정말 잘 아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식스와 비슷하게 너무 전문적인 설비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자동화 설비 사업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메르카도 리브레와 테라다인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